전필제 김종직 선생의 흉상입니다. 부산대학교에 가면은 전필제 연구소가 있어요. 그래서 왜 부산대학교에서 김종직 선생을 이렇게 모시는 걸까요? 그것은요, 이 아버지인 김숙자 선생이 여기, 그 당시에는 선산이죠. 구미 선산. 선산뿐이지만은 그분에게 일생에 불행한 일이 있었어요. 혹시 아시나요? 어떤 불행한 일이 있었냐면은 이혼을 했거든요. 이혼을. 김숙자 선생이 이혼을 했어요. 그 이혼을 했는데 이혼을 한 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말썽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조광지철을 버렸다라고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김숙자 선생의 해명은 전혀 그것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세종 임금님이 그 공격하는 사람들의 말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김숙자 선생이 벼슬에서 여러 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더 높은 벼슬, 더 중요한 벼슬을 갈 수도 있었는데 신상털기에 걸려가지고 신상털기 아시죠, 여러분? 신상털기에 막혔어요. 그래서 이제 김숙자 선생이 선산에, 원래 선산 사람이죠. 선산 김씨잖아요. 선산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이제 김종직 선생은 밀양으로 가서 살게 되는 거죠. 밀양. 부산에 밀양에 가깝잖아요. 오늘날 김종직 선생을 기념하는 전필제 연구소는 부산대학에 있더라. 그러나 이제 그것과는 무관하게 길제부터 내려오는 김종직으로 이어지는 그 항맥이 영남의 사림파의 중심 항맥일 뿐만 아니라 조선 성리학계의 가장 뚜렷한 항맥이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는 다 이 김 선생의 제자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또는 제자 그 자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김 선생이 나중에 부관 참시를 당하게 되는데 그것은 왜냐하면은 조의제문이라고 하는 글 때문에 그렇다는 건 여러분이 아마 교과서에서 배우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김 선생을 비롯한 당대의 석학들을 모아놓고 성종은 밤이 깊도록 중용에 관해서 첫 구절에부터 마지막 구절까지를 다 일일이 검토하는 그런 작업을 하기도 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건 왜 그러죠? 중용이 그만큼 각광을 받았다. 중용이 조선 성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텍스트가 되었다. 거기에 걸린 기간은 사실 따지고 보면은 한 150년 남짓한 세월 동안에 뭐 논어나 맹자는 전부터 우리가 알고 있었던 책이잖아요. 그러나 중용은 늦게 소개되었지만 아주 강한 인상을 남기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중용에서 말하는 성, 도, 그리고 명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 하는 것인데요.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천명을 일컬어서 성이라 하고 솔성을 도라 하며 수도를 교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천명이라고 하는 것, 즉 하늘이 명한 바, 하늘의 뜻, 이것이 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그 하늘이 명한 것이 뭐냐? 그걸 또 자세하게 설명하면 한이 없겠지만 어쨌든 개념상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품이라고 했을 때는 타고난 것을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죠. 타고난 걸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하늘이 그렇게 살라고 한 거야. 하늘이 주신 그 사람의 몫이 그거야. 이렇게 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부하는 것을 이제 도를 연마한다 하는데요.
도를 연마한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자연스러운 일이 그러니까 성인 거예요. 내가 해야 할 게 뭐지? 이거를 도라고 한단 말이죠. 내가 해야 할 것, 내가 갈 길을 가는 것이 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길도라고 하는 것이 그냥 새 길을 열어간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새 길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하늘이 우리에게 마련한 길인 거죠. 그 길을 가는 것을 도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 도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그냥 저절로 깨쳐가지고 실천에 옮기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걸 설명을 해주고 누군가는 채찍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할 수도 있지만 스승이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거를 가르칠 교라고 한답니다.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은 아주 짧지만 글자 수는 몇 개 안 되지만은 따져서 보기로 하면은 이번 학기 내내 4번 내내 만나서 우리가 도가 뭐고 성이 뭐고 이렇게 해도 끝이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있다 하는 것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도에 대해서 참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중용에 보면은 중용 1장에서 도의 성격, 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또 이렇게 설명한 구절도 있어요. 도라고 하는 것은 잠시도 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떨어질 수 있다면 도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바람직하게 보면 언제나 도를 떠나서는 안 되는 거겠죠. 떠날 수 있다면 도가 아니다.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내가 원턴 원치 않던 어떤 일을 하면서 아이 뭐 그렇게까지 해 라고 하면은 대답을 뭐라고 해요? 그게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지 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때 이게 사람 사는 도리야 라고 할 때의 도가 바로 떠날 수 없다 하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보시면 이건 아까 보신 거고요. 중화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중화라고 하는. 그러니까 중화민국 할 때의 화자도 사실은 중화주의 화자를 꽃화자를 쓰기도 하지만은 중화사상 할 때도 꽃화자를 쓰지만은 그러나 이제 어떤 점에서는 통하는 그런 개념인데요. 치중화면 그랬어요. 중과 화에 이르면 그랬어요. 중과 화에 이르면 군자가 중과 화에 이르면 천지유연 그랬어요. 천지가 제자리를 잡는다. 그리고 만물이 유건이니라. 만물이 길러진다. 굉장히 표현은 간단하지만은 매우 깊은 말이 이 안에 숨어 있죠. 주석을 보면 대개 어떻게 설명하냐면 중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되기 이전의 상태예요. 표현되기 이전에 지극히 선한 상태를 중이라고 한답니다.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표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이쪽에도 저쪽에도 쏠리지 않는 중의 경지를 유지하고 있을 때 그걸 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화는 표현 이전이나 표현 이후나 최고로 적절한 그 무엇이 중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군자가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말하는 군자는 성왕일 수도 있죠. 아주 훌륭한 왕일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은 세상 일이 다 제자리가 잡힌다 그 말이에요. 그 세상 일이 다 자기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결국 세상 만물은 죽지 않고 살겠죠. 그죠? 성장을 하겠죠. 그래서 중화의 덕을 기르면, 즉 이것이 중용의 덕인데요. 결국 중용의 덕을 왕이 중용의 덕을 가지면은 나라가 태평해지고
천자가 중용의 덕을 갖추면은 온 세상이 평안해지고, 집에 가장이 중용의 덕을 가지면 집안이 잘 되고, 나 한 개인이 개인으로서 중용의 덕을 가지고 있으면 나의 삶이 매우 행복하게 된다. 뭐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군자의 길은 도를 떠나지 않는 길이고 중용을 끊임없이 실천하는 길인데,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기도 해요. 그것이 바로 시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거는 중용 2장에 나와 있는데요. 중리는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공자잖아요. 공자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군자의 중용야는 군자의 시중이라 그랬어요. 군자가 중용을 한다는 건 뭐냐면 군자는 시중하는 것이다. 그러면 시중이 뭐냐면 시라고 하는 것은 시시각각으로 변화되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시각각으로 변화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항상 중을 잃지 않는 것이 바로 군자의 길이다. 그래서 이 시중이라고 하는 개념이 매우 중요한 개념인데요. 군자의 아주 실천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인데, 이 개념을 아주 좋아한 조선의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이 바로 정조였습니다. 정조가 이 시중이라고 하는 개념을 아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말로만 알면 뭐하나 실천을 해야지. 실천을 한다는 건 뭘까? 결국 나는 시중해야 되겠다. 변화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중이라고 하는 산술적 의미의 중간이 아니고, 이건 말하자면 제가 좀 시간이 있다면은 충분하게 설명하고 싶은데 그렇게 넉넉한 시간은 없는데요. 현대적으로 보면은 생태적인 삶이라고도 생각이 돼요. 생태적인. 그러니까 생태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모두는 다 의존적이잖아요. 우리 모두는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의존적이라고는 뜻도 되잖아요. 그런데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독자성을 유지하죠. 그러면 그것이 바로 사실은 시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기도 하고, 은행에 가서 도움을 받아서 돈을 빌리기도 하고, 직장에 가서 일을 하기도 하고, 아이들은 또 다른 사람에게 맡기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우리는 대단히 유기적인 관계 속에 있는 거죠. 유기적인 관계 속에 있지만 결코 그렇다고 해서 누구에게 매달려서 사는 것은 아니고, 우리 각자는 다 자기의 중심을 잃지 않으면서도 의존적인 관계를 남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 쪽으로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실은 현대적 의미에서의 시중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